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오늘도 작은 아씨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오, 이웃이 되다. 대체 어딜 가려는 거니, 조? 어느 눈 오는 날 오후, 예전에 입던 낡은 외투와 머리쓰개 차림에 고무 장화를 신고 한 손에는 빗자루를, 다른 한 손에는 삽을 든 채 쿵쾅거리며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동생을 보며 매그가 물었다. 운동하러 가? 조가 두 눈 가득 장난기를 머금고 대답했다. 아침에 두 번이나 먼 길을 갔다 온 걸로 충분하지 않니? 날씨도 춥고 우중충한데. 나처럼 난로불이나 쬐면서 따뜻한 집안에 있으라고 충고하고 싶구나. 추위에 진저리를 치며 매그가 말했다. 그런 충고는 사양하겠어. 얌전한 고양이처럼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건 내 체질에 안 맞아. 게다가 난로 옆에서 꾸벅꾸벅 조는 건 딱 질색이야. 난 모험이 좋아. 나가서 재미있는 일을 찾아볼 거야. 매그는 다시 난로 옆으로 가 불을 쬐면서 아이반호를 읽었고 조는 씩씩하게 눈을 치우며 길을 내기 시작했다. 다행히 눈은 그리 많이 쌓여 있지 않았다. 조는 해가 나면 인형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쐬게 해주려고 밖으로 나오는 베스를 위해 빗자루로 정원 주변을 쓸어내며 순식간에 길을 냈다. 정원 옆은 로런스 신의 저택이었다. 두 집 다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주변의 과수원과 잔디밭, 넓은 정원들, 한적한 거리가 아직도 시골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두 집의 경계에는 낮은 산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었다. 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낡은 갈색 집이 서 있었다. 여름이면 담쟁이 덩굴이 벽을 뒤덮고 집 주위를 감싸듯 꽃들이 피어났지만 지금은 모두 져버린 탓에 다소 을씨년스럽고 초라해 보였다. 다른 한쪽에는 위풍당당한 석조 건물이 서 있었다. 대형 마차 차고와 잘 가꾸어진 정원부터 온실과 고급스러운 커튼 사이로 보이는 근사한 집기들에 이르기까지 쾌적함과 호화로움에 관한 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을 듯이 보였다. 그러나 왠지 그 집에는 활기라곤 전혀 없어 보였다. 그 집이 이처럼 쓸쓸해 보이는 이유는 잔디밭에서 뛰노는 아이들이나 창가에서 미소 짓는 어머니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데다 노신사와 손자를 제외하고는 드나드는 사람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상상력이 풍부한 조의 눈에는 이 훌륭한 저택이 찬란한 광채와 환희로 가득 차 있으나 그 누구도 이를 즐기지 못하는 마법에 걸린 궁전처럼 보였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저택에 숨겨진 영광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누군가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하면서도 쉽게 남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 같은 로런스가의 소년과 사귀고 싶었다. 무도의 이후로 소년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진 조는 그에게 다가갈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궁리해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가 떠나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는 2층 창가에서 베스와 에이미가 눈싸움을 하고 있는 정원을 부러운 눈길로 내려다보고 있는 갈색 얼굴을 훔쳐보게 되었다. 저 애는 친구가 그리운 게 분명해. 그 모습을 본 조가 혼잣말을 했다. 저의 할아버지는 손자한테 뭐가 좋은지 모르고 계셔. 그러니까 저렇게 하루 종일 애를 가둬놓고 있지. 저엔 같이 놀 친구들이 필요해. 아니면 적어도 젊고 활기찬 누군가가 필요해. 좋아, 결심했어. 기회를 엿봐서 그 노신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려야겠어. 그 생각을 하자 조는 신이 났다. 워낙에 모험을 좋아하는 조는 늘 이상한 행동을 해서 매그를 난처하게 만들기 일쑤였다. 그동안 계속 기회만 엿보았던 조는 마침내 눈이 내리는 이날 오후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로런스 씨가 마차를 타고 외출하는 걸 보고는 눈을 쓸어내며 산 울타리까지 길을 만든 다음 잠시 멈춰서서 저택 주변을 살폈다. 모든 게 고요했다. 1층 창가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2층 창가에 기대 서 있는 검은 고수머리를 빼고는 하인들도 보이지 않았다. 저기 있다. 가엾어라. 이 우울한 날에 쓸쓸하게 혼자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눈뭉치를 던져서 이쪽을 보게 해야지. 그러고는 친절한 말을 건네는 거야. 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조가 눈을 한 움큼 뭉쳐 위로 던지자 소녀는 고개를 획 돌렸다. 곧이어 생기 없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커다란 눈을 반짝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이를 본 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바탕 깔깔댄 후 빗자루를 휘두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안녕? 그런데 어디 아프니? 그러자 로리가 창문을 열고는 갈까마귀처럼 잔뜩 쉰 목소리로 외쳤다. 나아졌어. 고마워. 독감에 걸려서 이번 주 내내 집안에 갇혀 지내고 있어. 저런, 안 됐다. 기분 전환할 거리는 있니? 없어. 여긴 무덤처럼 지루하고 답답해. 책이라도 읽지 그래? 그것도 쉽지 않아. 푹 쉬어야 한다며 못 읽게 해. 그럼 누구 다른 사람들어 읽어달라면 되잖아. 가끔 할아버지가 읽어주시긴 하지만 나랑 취향이 다르셔서 내가 좋아하는 책은 재미없어 하셔. 그렇다고 매번 부룩 선생님한테 읽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럼 병문안하러 올 사람도 없니? 오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남자애들은 너무 시끄러워서 머리만 더 아프거든. 책도 읽어주고 너랑 놀아줄 멋진 여자애 없니? 여자애들은 조용하잖아. 그리고 남을 돌봐주는 것도 좋아하고. 아는 여자애가 없어. 우리를 알잖아. 조는 자기가 말해놓고 깔깔 웃더니 갑자기 뚝 멈추었다. 정말 그러네? 우리 집에 와줄래? 로리가 소리쳤다. 난 조용하지도 멋지지도 않지만 엄마가 허락하시면 갈게. 가서 여쭤볼 테니 창문 닫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어. 이 말과 함께 조는 빗자루를 어깨에 맨 채 식구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해하면서 집으로 향했다. 로리는 친구가 생긴다는 생각에 약간 흥분이 되어서 분주하게 오가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 마치 부인이 표현했던 대로 로리는 작은 신사답게 고수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러고는 하인이 6명이나 되는데도 어질러진 자기 방을 청소하는 등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곧이어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로리 씨를 찾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놀란 표정의 하인이 뛰어올라와 어떤 숙녀분이 찾아왔다고 알렸다. 괜찮아. 들어오시라고 해. 조 양이야. 로리가 조를 맞이하기 위해 자기 방 옆에 붙은 작은 응접실 문 쪽으로 가며 말했다. 잠시 후 장밋빛 얼굴에 침착한 표정을 한 조가 한 손에는 보자기를 씌운 접시를, 다른 한 손에는 베스의 새끼 고양이 3마리를 들고 나타났다. 나왔어. 바리바리 싸들고 왔지. 엄마가 안부와 함께 널 위해 뭔가 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말을 전해달래. 매그 언니는 블라망주를 보냈고 아주 맛있게 만들거든. 베스는 위로가 될 거라며 자기 고양이들을 보냈어. 얘들을 보면 네가 놀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베스가 자기도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바람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베스의 엉뚱한 생각은 적중했다. 로리가 새끼 고양이들을 보고 활짝 웃었기 때문이다. 로리는 수줍음도 있고 곧 쾌활해졌다. 너무 예뻐서 도저히 못 먹겠어. 조가 보자기를 벗겨내고 에이미가 기운 제라늄의 푸른색 잎사귀와 진홍색 꽃들로 장식한 블라망주를 보여주자 로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별것 아니야. 우리 집 식구들이 성의 표시를 하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하녀한테 차 마실 때 같이 내오라고 해서 먹도록 해. 부드러우니까 그냥 삼켜도 목이 아프지 않을 거야. 방이 참 아늑하다. 정돈만 잘하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하녀들이 게을러서 일을 시켜도 말을 잘 듣지 않아. 내가 사람 부릴 줄을 몰라서 그런가 봐. 내가 2분 만에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봐. 난로에 먼지를 털고 그 다음엔 장식 선반 위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똑바로 세우고 책들은 여기다 두고 이 병들은 저쪽에 갖다 놓고 소파는 이쪽으로 돌려놓고 베개들은 이렇게 약간만 부풀려주면 돼. 자,
이제 한결 나아졌지? 로리의 기분 또한 한결 나아졌다. 조가 웃고 떠들면서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겨 이전과는 아주 다른 방 분위기를 연출해냈기 때문이다. 로리는 존경 어린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잠시 후 조가 턱으로 소파를 가리키며 앉기를 권하자 로리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앉은 뒤 감사의 말을 건넸다. 넌 참 친절하구나. 맞아,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야. 자, 이제 여기 이 얄락은 자에 앉아서 나도 친구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줘. 아니야, 내가 너를 즐겁게 해주려고 온 거잖아. 책 읽어줄까? 이렇게 말하면서 조는 곁에 있는 책들을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고마워. 하지만 다 읽은 책들이야. 괜찮다면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로리가 대답했다. 괜찮고 말고 네가 장단만 맞춰주면 난 하루 종일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 베스는 나더러 한번 말을 시작하면 도대체가 멈출 줄을 모른대. 얼굴이 발그스름하고 가끔 작은 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올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집안에서만 지내는 애가 베스 맞지? 로리가 흥미를 보이며 물었다. 맞아, 그 애가 베스야. 정말 착한 애야. 그리고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이 매그고 머리가 곱슬곱슬한 애가 에임이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 말에 로리는 얼굴을 붉혔지만 이내 솔직하게 대답했다. 너희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자주 듣거든. 여기 혼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너희 집을 살피게 돼. 그때마다 너희 집 식구들은 늘 재미있게 지내는 것 같더라. 그런 내 행동이 무례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너희가 가끔씩 화분들이 늘어서 있는 창문에 커튼 치는 걸 잊은 날에 불이 켜져 있으면 어머니와 식탁에 둘러앉은 너희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해. 너희 어머니 얼굴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화분들 뒤로 어찌나 다정해 보이는지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어. 너도 알다시피 난 엄마가 없거든. 로리는 자기도 모르게 일그러지는 표정을 감추기 위해 괜히 난로를 들쑤셨다. 정에 굶주린 로리의 쓸쓸함이 조의 따뜻한 마음에 그대로 전해져 왔다. 조는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얘기를 들으며 자란 데다 15살답게 순수하고 솔직했다. 이에 비해 로리는 아픈 데다 외롭기까지 했다. 조는 가족들의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자신이 무척이나 부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로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아주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평소답지 않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 커튼을 치지 않을 테니 실컷 봐. 하지만 그렇게 몰래 엿보는 것보다 직접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게 어때? 우리 엄마는 아주 멋진 분이셔. 네가 오면 무척 잘해주실 거야. 그리고 베스는 내가 부탁하면 널 위해 노래를 불러줄 테고 에이미는 춤을 춰줄 거야. 매그 언니와 난 우스꽝스러운 무대 의상을 입고 널 웃겨줄게. 어때? 너네 할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을 것 같니? 너희 어머니께서 부탁하신다면 허락하실 거야. 겉보기에는 그래도 무척 마음씨 좋은 분이거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거의 다 들어주시는 편이야. 다만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귀찮게 할까 봐 걱정하실 뿐이지. 아까보다 훨씬 표정이 밝아진 로리가 말했다. 우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이잖아. 그리고 아이고 죄송해요. 조 대사였네요. 우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이잖아. 그리고 폐를 끼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할 필요가 없어. 우린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나도 오래전부터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린 여기에서 산지 아주 오래됐거든. 그래서 주변에 모르는 이웃이 없어. 너희 집만 빼고. 우리 할아버지는 책 속에 파묻혀 지내시면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 내 가정교사인 부룩 씨도 여기서 살진 않아. 내 주변에는 같이 어울려 지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는 거야.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니야. 넌 노력을 기울여야 해. 오라고 하는 데마다 빠짐없이 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좋은 곳들도 알아둬야지. 부끄럼 타는 건 신경 쓰지 마.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곧 고쳐질 테니까. 로리는 다시 얼굴이 빨개졌지만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는 말에 화가 나거나 하진 않았다.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선의가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에 로리는 조의 말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학교 생활은 재미있니? 로리가 입을 다문 채 난로를 응시하다가 화제를 바꾸며 물었다. 그 사이 조는 즐거운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난 학교에 안 가. 그러니까 내 말은 직장인이라는 거지. 대고모님 시중을 들어드리고 있어. 얼마나 까다로운 노인인지 정말 죽을 맛이야. 조가 대답했다. 로리는 다른 것도 묻고 싶었지만 사람들 일에 대해 너무 많은 걸 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다시 입을 다문 채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조는 로리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조는 대고모님 흉을 한바탕 늘어놓고서 그녀의 뚱뚱한 푸들과 스페인어를 하는 앵무새 폴리와 서재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로리는 무척 재미있어 하면서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특히 조가 언젠가 마치 대고모에게 구원하러 찾아왔다가 폴리가 가발을 낚아채는 바람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던 노신사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는 아예 뒤로 드러누워서 눈물이 날 때까지 웃었다. 그 바람에 하녀가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머리를 불쑥 디밀었다. 우스워 죽는 줄 알았어. 계속 얘기해봐. 로리가 너무 웃느라 빨개진 얼굴을 소파 쿠션 사이로 내밀며 말했다. 자기가 거둔 성공에 우쭐해진 조는 자매들의 연극 공연과 장래 희망, 아버지에 대한 걱정, 자매들이 사는 작은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들 중 가장 재미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모조리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책에 관한 얘기로 옮겨갔다. 조는 로리가 자기만큼이나 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독서량이 자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고는 무척 기뻐했다. 책이 그렇게 좋으면 내려가서 서재를 구경시켜 줄게. 할아버진 외출하고 안 계시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로리가 일어서며 말했다. 난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조가 갑자기 머리를 쳐들며 대꾸했다. 너라면 충분히 그럴 거야. 로리는 감탄 어린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며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할아버지의 심기가 불편할 때 마주친다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했다. 실내 공기는 마치 여름 같았다. 로리는 조의 상상력을 건드리는 게 있으면 멈춰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배려하면서 이방 저방을 돌아다니며 안내해 주었다. 마침내 서재에 들어서자 조는 아주 기쁠 때면 늘 그렇듯이 손뼉을 치며 껑충거렸다. 서재에는 질비하게 늘어선 책들 외에도 그림과 조각상, 동전과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 찬 조그만 진열장, 안락의자, 괴상하게 생긴 탁자, 청동 제품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앞권은 겉에 신기한 모양의 타일을 붙인 커다란 벽난로였다. 정말 굉장하구나. 조가 벨벳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시어도어 로런스, 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애야. 사람은 책을 먹고 살 순 없어. 로리가 맞은편 탁자 위에 걸터앉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가 뭔가 더 말하려고 할 때 초인종이 울렸다. 조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맙소사, 너희 할아버지가 오셨나 봐. 그게 뭐 어때서 그래? 넌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로리가 짓궂은 얼굴로 말했다. 약간 겁이 나는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왜 무서워해야 하지? 엄마한테 허락도 받았고 나 때문에 네가 더 악화된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야. 조가 침착성을 되찾으며 말했다. 하지만 눈은 계속해서 문 쪽에 고정되어 있었다. 덕분에 아주 좋아져서 무척 감사하고 있어. 다만 내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말을 해달라고 졸라서 네가 피곤할까 봐 걱정돼. 네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랬어. 로리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도련님. 하녀가 들어와 어서 나오라는 손짓을 하며 말했다. 잠시 나갔다 와도 괜찮겠니? 진찰을 받아야 하거든.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난 여기 있는 게 좋아. 로리가 나가자 조는 혼자 즐겁게 놀았다.
다시 문이 열렸을 때 조는 노신사의 초상화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신 있게 말했다. 이제 이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인매는 상당히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눈빛은 친절해 보이시거든. 우리 할아버지만큼 잘생기진 않았지만 이분이 마음에 들어. 고맙소, 아가씨. 뒤쪽에서 굵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돌려보니 거기에는 놀랍게도 로런스 씨가 서 있었다. 가엾은 조는 더 이상 빨개질 수도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자기가 방금 전에 한 말을 생각하자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뛰기 시작했다. 잠시 동안 조는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자매들한테 겁쟁이라고 놀림을 받을까봐 거기 그대로 서 있으면서 위기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다시 보니 숱 많은 회색 눈썹 아래 두 눈이 초상화보다 훨씬 더 친절해 보였다. 활기가 넘치는 그의 눈에는 장난기마저 서려 있어서 조의 두려움을 아주 많이 덜어주었다. 조마조마한 침묵이 흐른 뒤 노신사는 아까보다 더 무뚝뚝한 목소리로 불쑥 입을 열었다. 그래, 넌 내가 무섭지 않단 말이지. 네,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한다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고집이 세다고 했니? 그냥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좋단 말이지. 네. 대답이 마음에 든 노신사는 짧게 웃고 나서 조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조의 턱을 들어 올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얼굴은 닮지 않았지만 기질이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너희 할아버진 멋진 분이셨어. 하지만 무엇보다도 용감하고 정직한 분이셨단다. 난 네 할아버지의 친구라는 게 자랑스러웠다. 감사합니다. 조는 로런스 씨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주 편해졌다. 그녀의 구미에 딱 맞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인의 다음 질문은 날카로웠다. 내 손자와 뭐라고 있었니? 서로 사이좋은 이웃이 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조는 자기가 어째서 이 집을 찾아오게 됐는지 설명했다. 그러니까 네 말은 그 애한테 얼마간의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그거냐? 네, 할아버지 손자는 외로워 보여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아마 곧 좋아질 거예요. 저희는 모두 여자지만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어요.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보내주신 근사한 선물을 잊지 않고 있거든요. 조가 열심히 말했다. 그건 그 애가 한 일이란다. 그건 그렇고 그 불쌍한 여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잘 지내고 있어요. 조는 아주 빠른 어조로 어머니가 부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비롯해 훈멜 가족에 대해 아는 건 모조리 쏟아냈다. 선행을 베푸는 게 너희 외할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어머니께 언제 날씨 좋은 날 한번 찾아뵙겠다고 전해다오. 종이 울리는 걸 보니 차 마실 시간이 됐다. 그 애 때문에 우리 집에선 좀 일찍 마신단다. 가서 이웃 간의 정을 계속 나누자꾸나. 할아버지가 괜찮으시다면요. 괜찮으니까 같이 가자는 거 아니겠니? 로런스 씨는 구식 예법에 따라 조에게 한 팔을 내밀었다. 매그 언니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조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 이야기를 하는 상상에 두 눈을 반짝이며 로런스 씨 팔에 이끌려 서재를 나섰다. 대체 무슨 일이냐?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조가 자기 할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 로리를 향해 노신사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오신 줄 몰랐어요. 조의 의기양양한 시선을 받으며 로리가 대답했다. 네가 쿵쾅거리며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걸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구나. 차 마시러 갈 때는 신사처럼 행동해야지.
로런스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듯 잡아당기고는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로리는 두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뒷모습을 지켜보다 조 때문에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노신사는 차를 넉 잔이나 마시는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금세 친해져서 오랜 친구들처럼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두 젊은이를 지켜보며 손자에게 일어난 변화를 확실히 느꼈다. 이제 소년의 얼굴에는 생기와 활기가 흘러넘쳤고 태도도 예전과는 다르게 밝아져 있었다. 그리고 웃음소리를 들어봐도 정말 즐거워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저 여자의 말이 맞아. 이 아이는 외로웠던 게야. 이웃집 꼬마 아가씨들이 내 손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 짐작이 가는군. 로런스 씨는 두 젊은이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노인은 엉뚱하면서도 솔직한 조가 마음에 들었다. 노인이 보기에 조는 마치 자신의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소년을 아주 잘 이해하는 것 같았다.